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을 자주 켤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죠. 바로 삼천당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전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어요. 뭐 FDA 뭐 문서부터 해서 지금 어쨌든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 뭐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해명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유의미하다고 하면은 이제 2,500억 정도 원래 블록들 하겠다라는 거 처리한 거 정도가 유의미한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좀 분노가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또 뭐 아일리아 이 황반 변성 치료제 이 바이오 시밀러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에스페스라고 하면서 이제 경구용 어떤 인슐린 또 당뇨병 치료제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 좋은 그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천당 제약이 이 보여준 어떤 이 내용들, 그렇죠? IR이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또 이런 언론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라든지, 근데 그네들이 뭔가 하나같이 뭔가 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공시에서 얘기한 거, 또 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묘하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언론에다 배포한 내용들하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섭리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뭔가 언론에다 배포한 데라는 더 엄청난 거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또 공시에다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을 많이 자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어떤 블로거분, 그 KJUSINED 님의 이 블로그, 이분이 쓰신 이 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삼천장작의 실체가 까발려졌던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예전에도 뭐 2019년에도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 물체열 혈당 측정기 이 디오스 파마와 계약해서 뭐 흐지부지 됐다. 뭐 코로나 백신도 흐지부지 됐다. 또 경구용 인슐린 인천억도 한 달 놓고 정정 공식 그때 중단이 됐다. 에스페스도 뭐 스코어가 없다. 뭐 일본의 비만 치료제도 말이 안 된다. 유럽 비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명을 누가 했어요? 간담회에서 외부인이 했어요.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대표가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오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이오의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FDA한테 신청해놓고 우리 신청하고 있어, 우리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끝이라는 거죠. FDA는 접수는 다 해줘요. 근데 FDA가 검증하고 이게 통과가 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일과 검증 단계가 있어요. HB 왜 못하고 있죠? 임상 3상 데이터 좋다고 하는데 CMC 실사가 안 돼. CMC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세이트리온이나 뭐 휴젤이나 왜 FDA로부터 왜 다 빠꾸고 반려를 먹었죠? 그 좋다고 하고 다 검증됐다고 하지만 FDA는 굉장히 극보수적이란 말이죠. 의약품이라는 게 10개 중에 10개가 다 완벽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환자한테 모두란 고스란히 부작용이 가해지고 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의료 쪽, 의학 신약 개발 쪽은 더욱더 검증이 까다로워요.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삼천당작은 뭐예요? 우리는 FDA 신청했어요. 접수했다. 받아줬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DA 받아준다니까요. 받아주는데 그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주는지, 문서를 공개했다는데 문서에서 뭐 특허 번호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FDA 문서 해명했다고는 하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 F데이의 논의 자료, 협의 자료, 그것뿐이에요. F데이에서 통과가 됐다. 이 문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끝이에요, 사실은. 그쵸?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FDA로부터 위고비 제네릭 인정을 받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인정받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허 번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FDA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를 한 거지. 그쵸? 제출한 문서를 공개한 거지. FDA로부터 온전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정말 경구형 제네릭이다라고 오케이 통과해줄게 이런 문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출한 거 가지고 지금 HLB도 몇 번 제출했어요. 그럼 HLB 지금 10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천당작은 지금 뭐 임상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뭐 경구형 인슐린 개발했다.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못한 걸까요, 도대체? 근데 그걸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이 삼천당 제약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신뢰도가 결여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이빌바이오나 리가켄바이오나 유수의 제약 바이오텍 회사들이 굳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번에도 주주총회 할 때도 정기 주주총회 할 때도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일일이 개수 설명해주고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왜 대표가 얘기를 할까요? 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바이오 투자자들을 신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삼천장작은 뭐예요? 대표가 처리하겠다. 대표가 2,500억 규모 블록들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이외에 대한 부분 누가 한 거예요? 외부 감사인이 한다는 거죠. 감사인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 사람은 심지어 삼천당작의 소속이 아니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자회사 소속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디오스 파마 대표라는 사람인데 아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이 삼천당작에 대한 이 유명해진 블로그에서 나오는 이 디오스 파마 무채혈 뭐 혈당 측정기 이 대표예요. 이 대표예요. 왜 이 사람이 나오냐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해야죠.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가 설명을 해야죠. 대표가 욕을 먹더라도 계란을 맞더라도 대표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삼천당 제약이 불러일으킨 삼천당 제약에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천당 제약의 신뢰도는 물론이거니와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신뢰도 마저 무너뜨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너무 저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또 정말 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 전민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은 제품을 파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이거는 뭔 또 개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 제가 그러니까 물론 삼천당 제약이 당연히 이 경구형 인슐린 만들어서 파는 거 당연히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기술 수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 수출하는 회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기술을 인정을 정말 고스란히 인정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타임라인 자체가 상당히 멀리 남아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무슨 기술 수출이 아니라 제품 수출하는 회사다? 기술에 대한 인정도 검증받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침 제가 또 네이버에서 제이슨 인사이트님의 글을 좀 가져왔어요. 시뮬라님의 이 글을 좀 오늘 인용을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굉장히 이 삼천당제약의 히스토리를 굉장히 좀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거 보십시오. 이 글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 한편으로는 시원하다. 삼천당제약이 어떤 이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이 가진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기대감이라는 부분들.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가진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대감으로만 가진 이 기업이 결론 여기서 그친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거품이 되는 거겠죠. 그쵸? 성과로 보여준다는 거는 결국 임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인정을 받고 수출을 받고 지분 투자를 받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목표는 제품을 만들거나 이제 어떤 뭐 임상 3상 통과해서 어떤 이 유한양행처럼 뭐 이렇게 렉나저처럼 이제 뭐 마일스톤이나 뭐 받는다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기술적 기대감과 더해져서 뭔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트의 공식적 검증을 피해가는 언론 보도 자료의 이 줄타기 그 다음에 기업의 실체적 연구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잘못한 거고 우리 개인들도 잘못한 거죠. 왜? 단순하게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만 그대로 믿고서 삼천당체하게 우리가 몰빵한 거라는 거죠. 이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누가 저는 떠올랐냐면 황우석이 떠올랐어요. 황우석. 저는 황우석에 대한 이 다큐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뭐 이 얘기가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째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영상을 이제 보냐면은 황우석 박사의 다큐를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KBS에서 옛날에 다큐 공개를 한 건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황우석에 빠졌을까? 그렇죠? 황우석 줄기세포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전 국민적인 광기를 만들어냈던 이 황우석 박사의 이 부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앞서서 처음에 그 삼천장 제약의 블로그에서 얘기했던 그런 무체열, 그러니까 체열하지 않고도 어떤 이 당뇨병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기를 떠나서 2026년 황반 변성 치료제 이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에 대한 부분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비공개 해외 제약사와 독점 판매권을 했다. 근데 막상 본계와 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뭐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차례 연기하고 또 유효기간은 또 7월 3일 연기하고 불안감을 자극했다. 또 두 번째 어떤 연기 사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뭐 이유를 들긴 들어요. 현장 실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이런 계약이 결국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체결은 하긴 해요. 체결은 하는데 5천만 유로의 계약금이 1천만 유로로 축소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닻을 내렸다. 그러니까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제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에스페스라는 게 경구형 약물 정날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들은 결국 위에서 다 녹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위에서 바로 이 안에 투과할 수 있게끔 흡수가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이 기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의 치료제에 있어서 되게 획기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티어 빅파마들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삼천당장에 해냈다. 충분히 임팩트 있는 성과이고 노력이다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오케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삼천당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재평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에스페스의 경구형 캡슐이 뭐 곧바로 간에 투입이 되면서 이게 바로 이 건강한 인체의 이 인슐린이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정말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스페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획기적인 거죠. 한 바퀴를 전몸을 돈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는 에스페스가 들어가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인체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곧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예요?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요,
퍼스트 인 클래스보다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원해요. 왜냐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는 정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검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검증을 하기도 상당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는 사실은 시장에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구하긴 하지만 의심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퍼스트 인 클래스를 홍보를 하니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요. 황우석도 그랬습니다. 세계 최초의 배아주기 세포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사기당했잖아요. 황우석 박사라고부터. 그쵸? 오케이. 퍼스트 인 클래스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2026년 봄에 돼서 세계 최초 경구형 인슐린 후보 물질의 유럽 1, 2상 시험 계획을 제출 완료했다는 거예요. 제출 완료했다는 거예요. 승인하고 통과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임팩트 있는 얘기죠. 세계 최초이면서 경구용 인슐린. 이 경구용 인슐린은 세계 비파 모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계 최초로 유럽의 1, 2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본한테도 계약을 맺었다. 일본하고도 뭐 경구용 인슐린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발적 상승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때 상당히 3천장 제약이 저는 150만 원 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장 제약은 이 당시에는 이 코스닥 바이오 어떤 액티브 ETF라든지 또 시가총액 거의 이 탑5 안에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얻었을 거고 이런 어떤 세계 최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0만 원 갈 정도의 이 역량과 근거가 있는 회사여서 150만 원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버블과 광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기 때문에 100만 원 넘었을 때 이거는 광기에서 150만 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가서는 정말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천장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천장 제약을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삼천장 제약은 광기로서 더 주가가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가면은 여러분들 정말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28만원까지 올라갔을걸요? 그 다음에 주가가 결국 60만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광기는 그 시대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천문은 예측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광기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50만 원 갈지 200만 원 가고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분할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도해야 한다. 영상 보면 나와요.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100만 원 이상 가기는 가요. 15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광기에서 올라가는 거니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월 30일까지 올라갔어요. 황제주까지 갔죠. 120만 원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경구형 당뇨병 치료제 리베서스의 제네릭은 물론 현대 만병통치약을 불리고 있는 최고의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까지 제네릭까지 미국 시장에 라이센스 체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일스톤 규모만 뭐 8억 원이었다라고 하죠.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순이익의 90%를 3천당에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검증을 하면서 마천루가 이제 결국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이 블록버스터급의 이 신약의 특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라고 해도
유통사에 뭐고 10% 제한하고 나머지 다 3천당에 가져간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후에 나오지만 이 유통사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게 듣보잡이라는 거죠. 그 독점 계약이냐라고 독점 계약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독점력을 담보할 수 없는 비적 독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약 상대방 미국 파트너사가 또 불투명하다는 거, 재무구조도 같은 거나 실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비상장 소규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의심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애널리스트 IM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 계약 규모에 대한 이성적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도 의심을 하게 되고, 삼천당 제약 기업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삼천당 제약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게 되고,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35명의 연구원 중 첨단 제형 기술의 기초 설계에 주도하고 복합 다단한 약동학적 문제를 해결한 신약 개발의 브레인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이 한 명이라는 거. 근데 그거마저도 한 명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규제기관의 기준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전략을 대응하는 법적 어떤 인허가 인력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마저도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뭐 몇백 명이라고 하고, 뭐 LHK 이노인도 몇십 명 뭐 이렇게 박사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나오네요. 그렇지, 나오네요. 한미아품 같은 경우 20번 425명 중에서 이 핵심 연구 83명이다. HK노인도 25명이다. 근데 삼천당작의 그 세계 최초 퍼스팅 클래스가 한 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다트 공식 문서 찾아보고 이제 이 사업 보고서 찾아보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비참한 진실이 나오게 됐고, 3월 30일 날 결국 삼천당제약을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하면서부터 주가는 결국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ESG 평가 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업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 평가에서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삼천당제약 경영진이 보여준 오늘의 이 기자 간담회 자체도 삼천당제약 대표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해명하고 욕을 먹고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인을 데려와서 설명을 시키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책임 회피일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자긴 대표인데 대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삼천당제약의 이 주가 하락은 국민의 세력의 이 놀이터에 불과하고, 이 블로그 아까 KJ 님의 블로그의 한 명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 시가총액 30조를 갔던 회사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거죠. 이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번 처음 돌아가, 삼천당 제약 기술과 어떤 이 먹거리들이 모든 게 다 허황된 거짓은 아닐 거라고 봐요. 충분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설명하는 일련의 히스토리, 그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미래의 먹거리,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뭐 한 거예요? 너무나 펌핑을 했어요. 펌프질을 했어요, 진짜. 이게 문제예요.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당장에 뭔가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인슐린 경구용 인슐린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한 어떤 이 비만 당뇨병 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먼 이 미래의 가치예요. 근데 이걸 너무나 어떻게 했어요? 펌프질을 해서 주가를 끌어다 썼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봤던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 또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낚였다는 거죠. 누군가는 여기 작전 세력에 동참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바이오의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진짜. 코스닥을 지금 황당을 시키는 어떤 주체는 바이오가 될 텐데 바이오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뼈아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천당 제약이 앞으로 어떤 길을 뭐 가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너무나도 크게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방송은 사실은 저희 넋두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뭐 중간에 끄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방송은 좀 넋두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작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과 이란이 뭐 협상을 뭐 해서 지금 뭐 타결을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넋두리를 했고요. 어쨌든 바이오 신뢰가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이오텍들이 성과가 나와야 돼요. 특히 뭐 에이베일 바이오나 니가켄 바이오나 아지노믹스나 AACR 4월달에 이제 이번 달에 있잖아요. 성과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인정받아서 다시 한번 바이오텍으로부터 다시 한번 성과가 입증이 돼서 다시 바이오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바이오텍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실망 절망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HLB가 정말로 올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유한양님도 그렇고 여러 유수의 빅파마들이 성공했으면 그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